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릿기릿의 기릿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의 뉴스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국이 세계 평화를 지켜주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일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주식 결국 매도 리포트가 나왔다고 합니다. 보유 중이신 여러분들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를 해봤었습니다. 정부가 밀어주는 주식은 당연히 공부를 해봐야겠죠. 한 번 더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혹시 중고차 살려는 기르분들 계신가요? 일단 잠깐 스톱을 하라고 합니다. 곧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네요. 매일매일 주를 위한 경제뉴스 10분 정리. 오늘은 22년 5월 3일 화요일입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밤 뉴스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OMC 앞두고 뉴욕 증시 반등. 뉴욕 증시 주요 지수가 5월 첫 거래를 맞아 등락을 거듭한 끝에 상승 마감했다는 소식입니다.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6%나 오르고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그리고 투자자들은 이번 주 4일에 나오는 FOMC 정례회의 결과와 국채 금리 움직임, 경제 지표 등을 주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시장이 침체 우려를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으며 연준의 긴축으로 금융 환경이 바뀌고 있음을 감지하고 있다, 이렇게도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아쉬운 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 마지막 사면 카드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문 대통령은 최근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의 사면 가능성을 두고 고심을 거듭했으나 결국에는 누구도 하지 않겠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버핏의 애플 사랑은 지속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주가 하락대 7,600억 매입. 버핏은 올해 1분기 애플 주가가 떨어졌을 때 아이고 야 이게 웬 떡이냐 이렇게 말하며 주식 6억 달러 7,600억을 추가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애플은 세계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대장주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업도 주가가 빠지겠죠. 1분기 시장금리 상승과 공급망 대란의 여파를 받으며 주가가 1.6%나 하락을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버핏은 4월 연속 애플의 주가가 빠진 뒤부터 주식을 매입을 했고 주가가 회복하면서 매도를 멈췄는데, 하지만 사실은 이미 애플은 버크셔 해서웨이가 가장 많이 투자한 종목으로 3월 말 기준 전체 자산의 4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엄청나게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버핏은 애플을 두고 버크셔 해서웨이의 가치를 이끄는 네 거인 중 하나라고 칭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말 많이 올라왔던 애플, 하지만 워렌 버핏은 애플 아직도 더 올라갈 때가 많이 남았다, 이렇게 베팅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중국이 세계의 평화를 지키고 있다는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군대 우크라 진격 느린 이유, 바로 그 이유는 장갑차에 중국산 짝퉁 타이어를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릴까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중국산 짝퉁 타이어를 사용을 했는데 거기서 뭔가 트러블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군대의 진격이 느리다고 합니다.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이 고전한 이유가 방산 비리로 장갑차 등의 값싼 중국산 타이어를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외신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러시아 국방 예산은 1년에 600억 파운드, 약 95조 4천억에 달하지만 부패한 러시아 고위군 관리들이 많은 부분을 빼돌리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전쟁이 처음 일어났을 때 그때 당시에 이런 기사가 정말 많았죠. 러시아의 방산 비리가 엄청나다. 그런데 그 결과 중 하나가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한 교수에 따르면 북대서양 조약기구 유럽연합군회 같은 경우에는 군 차량에 미슐랭 XZL 타이어를 사용을 하고 있지만 러시아군 차량에 사용되는 타이어는 똑같은 타이어인 미슐랭 XZL 타이어를 모방한 중국 제품인 황해 YS20을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타이어는 어차피 같은 타이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알리밥에서 미슐랭 타이어를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50개를 사는데 4,500만원이 필요한데요. 하지만 중국 황해 YS20은 약 26만원에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개 가격만 비교를 해봤을 때 거의 4배 가까운 차이가 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말인즉슨 당연히 성능도 안 좋다고 볼 수 있고,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지만 기동력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만약에 타이어 이슈가 나온다면은 이러한 타이어 이슈는 결정적인 피해와 직결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중국의 짝퉁 판매로 인해서 세계 평화가 지켜지고 있다는 거, 참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중국이 조금 감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페이와 다르네. 카겜, 카뱅 호실적의 강세. 카카오페이 실적이 조금 나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카카오게임즈, 카카오뱅크는 실적이 잘 나왔다고 하네요. 카카오게임즈가 올해 1분기 호실적의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는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420억원으로 전년 대비 169% 증가했고, 그 다음에 매출액은 2,600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4% 증가, 당기순이익은 28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4%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카카오뱅크도 소폭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실적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884억 원으로 사상 최대 분기 영업이익을 달성했으며 지난해 1분기랑 비교를 하자면 63%가 증가를 했고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3%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카카오게임즈랑 카카오뱅크가 나름 괜찮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카카오페이는 마침 오늘 보호일수가 풀리는 날인데 과연 앞으로 어떤 흐름이 나올지 그런 것들도 관심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빅스텝 앞두고 전 페드 부의장 미국 경기 침체 불가피해. 자, 전 페드 부의장이 말했다고 하니까 그냥 흘려듣기에는 약간의 무게감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저 퍼거슨 전 미국 연방주민제도 부의장이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앞두고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을 우려를 했다고 합니다. CNBC와의 인터뷰에서 현 단계에서 경기 침체는 거의 불가피하다며 23년에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가능성은 50% 이상으로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경기 침체가 안 온다 이게 아니라 완만한 침체를 기대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하네요.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페드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수요뿐인데 최근 높은 인플레이션의 상당 부분이 공급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실상 공급 측면을 통제할 도구가 없다는 것도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현 상황에서 페드는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면서 올해 수차례의 빅스텝의 금리 인상이 조금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저 기릿은 잘 모르지만 아마도 가능성이 꽤나 높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이 되면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조금은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물론 이러한 이야기가 주식이 폭락합니다 이런 얘기와 직결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계속 공부했다시피 추세적인 장기 상승은 조금 거리가 있기 때문에 코스피가 지금 박스를 만들고 있는데 상단에 도달하면 현금 비중을 조금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거는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윤석열 정부 성장산업 전략 분석, 에너지, 방산, 바이오헬스, 모빌리티 주목.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최근 들어 여기에 관련된 섹터가 조금 주가가 오르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절대 짧게 볼 게 아니겠죠. 지속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성장산업을 분석해보니까 에너지, 방산, 바이오헬스, 모빌리티 등을 주목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합니다. 새 정부는 에너지, 방산과 우주항공, 바이오 산업, 인공지능, 탄소 중립 대응, 스마트 농업, 문화 콘텐츠 이렇게 7개를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을 한다고 한대요. 이러한 소식이 단기적으로 주가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패러다임 변화 측면에서 장기 방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테마주 쭉 올라갔다가 팔고 그런 느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봐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번 성장산업 정책에는 기존 정책을 이어가는 부분도 있는데 생산 공정 혁신과 제조업 그린 전환이 한 부분이라며, 그리고 또한 첨단 산업 격차 확대를 위해서 반도체 인력 양성, 2차전지 기술 개발 및 폐배터리 관리, 5G 전구망 개통과 6G 조기 상용화 전략을 펼칠 전망이라고 합니다. 자, 아래에 있는 반도체 2차전지 이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지금부터 조금 더 빛날 거는 폐배터리와 6G 이 두 가지도 언젠가는 새로운 테마를 창조할 수도 있겠죠. 그때를 대비해서 또 지속적으로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고차 혹시 기름들 살려고 하시나요? 그렇다면 잠시만 멈추라고 하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중고차 시세 하락 전망, 고유가의 일본 하이브리드 차는 상승. 지난달 고유가 영향으로 디젤, 가솔린 중고차의 시세가 약세를 보인 가운데 이달에는 전 차종에서 전반적으로 시세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합니다. 정확히는 이달 국산차의 50%, 수입차의 46%가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다만 하이브리드 모델의 비중이 높은 일본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56개 모델 중 시세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델이 6개밖에 1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고유가 기조가 이어지면서 연비가 좋은 친환경 차량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 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고차 시세가 절반 이상은 하락할 것 같은 그러한 가운데 프리우스, 캠리, 어코드 등 하이브리드 모델은 오히려 시세가 3% 정도 오를 것으로 예측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전기차도 마찬가지겠죠. 전기차 역시 25개 모델 중 9개만 시세가 하락할 전망이며 아이오닉5, EV6, GV602 각각 5%, 3.7%, 3.4%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들 지금 현재 중고차를 어떤 걸 보느냐에 따라서 전략이 바뀔 수도 있겠죠.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1위 질주 쓱 랜더스 덕에 노브랜드 버거도 웃는다. 토요일 매출 1위. 아마도 기분들이 많이 보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프로야구가 개막한 지 벌써 한 달 정도가 되었습니다. 다들 어느 팀을 응원하시는지 조금 궁금하기도 하네요. 어쨌든 프로야구 개막 한 달 만에 노브랜드 버거 쓱 랜더스필드점에서 버거 누적 판매량이 2만 개를 돌파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인천 쓱 랜더스필드에서 야구 경기가 11번 열린 동안 거둔 실적이라고 한데요. 일평균 1,800개씩 팔렸다고 하네요. 또한 관중이 찾는 토요일 경기에는 버거의 판매량이 2,000
2,500개를 넘어서며 노브랜드버거 전국에 170개가 있는데 그 중에 판매 순위 1위에도 오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더 중요한 거는 바로 이겁니다. 쓱 랜더스가 좋은 성적을 거두며 관중 집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는데, 사실 구단의 가장 좋은 마케팅은 바로 실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제 마침 한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최근 들어 야구를 잘하고 있는 롯데, 이 롯데 유니폼이 현재 품절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케팅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냥 가장 좋은 거는 팀의 성적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그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노브랜드버거가 잘 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신세계 푸드 관계자는 날씨가 완전히 풀리는 5월에서 6월에는 관중이 더욱 급격히 늘 것으로 예상이 된다며, 노브랜드버거 쓱 랜더스점을 찾는 관중 등을 위한 프로모션을 비롯해 야구장에서만 맛볼 수 있는 메뉴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색다른 경험을 줄 수 있도록 할 것,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그나저나 도대체 쓱 랜더스가 얼마나 잘하고 있나 한번 봤더니 지금 현재 1위를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 경기를 26개를 했는데 19승 1무 6패, 이 정도면 진짜 대단한 성적 아닌가요? 승률이 76%라고 하는데 이 정도는 괜찮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롯데가 지금 현재 2위를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롯데 팬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나 많은 롯데 기존 팬들은 즐길 수 있을 때 즐겨두라며 또 언젠가는 아이고 내가 왜 야구 팬을 시작했는지 이렇게 후회할 때가 곧 온다고 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BBQ 대만의 18번째 매장 오픈, K치킨 글로벌 영토 확장 속도. 치킨 프랜차이즈 제네시스 BBQ가 K치킨을 앞세워 글로벌 영토 확장의 속도를 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개인적으로 이거는 당연히 실패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치킨 한번 맛보면은 정신 못 차리는 게 당연하겠죠. 중국, 일본에 이어 대만에서도 시장 진출 3년 만에 18번째 매장을 오픈했다고 한데요. BBQ는 2018년 3월 첫 매장 오픈을 시작으로 대만 외식 프랜차이즈 시장에 진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만에 진출하면서 BBQ는 치킨만 파는 게 아니라 떡볶이, 잡채, 전 등 다양한 한식 메뉴도 선보여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만의 외식 시장이 계속 확대되고 있고, 치킨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아 BBQ의 대만 진출은 아시아 시장으로의 영토 확장을 위한 성공적인 발판을 마련했다, 이러한 평가도 나오고 있으며, 앞서 BBQ는 2025년에 전 세계 5만 개의 가맹점을 개설하겠다, 이러한 목표를 밝힌 바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성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BBQ도 그렇고, 그리고 교촌도 마찬가지로 둘 다 진짜 맛있다고 볼 수 있겠죠. 다음입니다. 최근 들어 리츠가 주가가 쭉쭉쭉 올라가고 있어서 이거에 관심이 꽤나 높을 것 같은데요. 상장 제도 전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 금리 인상기 관심 집중, 배당 연 6%. 마스턴 투자 운용의 첫 번째 상장 리츠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는 오는 10일부터 13일까지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 청약에 나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상장 예정일은 31일이며 대표 주관사는 삼성증권이라고 합니다. 이 리츠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는 마스턴 투자 운용이 2년간 준비할 리츠 상품으로 지난 20년 7월 공모 청약 일정을 연기한 후에 자산을 다양화하고 공모 규모를 줄여 재도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리츠는 모리츠를 상장하고 자리츠를 통해 자산을 편입하는 모자 리츠 구조로 프랑스 아마존 물류센터, 인천항동 스마트 물류센터, 프랑스 크리스탈파크 오피스를 기초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프랑스 물류센터는 아마존이, 그리고 인천 한동은 쿠팡이 100% 임차 중이며, 크리스탈파크는 다국적 기업이 임차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 리츠는 연평균 6% 수준의 배당 수익률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12일부터 13일이면 당장 다음 주죠. 한번 또 깔끔하게 공부해서 기분이랑 청약을 할지 말지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금 호재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 정점 통과 가능성 낙폭과대 되돌릴까? 한국투자증권은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정점을 통과할 확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에 투자 심리가 차츰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봤다고 한데요. 이달 인플레이션 압력이 정점을 통과하면서 낙폭의 일정 부분 되돌림을 전망을 하며, 미국 및 한국 시장을 선호하고 중국의 신흥국에 대해서는 비중 축소 의견을 제시를 한다고 합니다.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4월부터, 그리고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는 2분기 중 정점을 통과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하며, 이는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더 빨라지지 않고 기울기도 낮아질 수 있음을 의미를 한다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최근 들어 많이 빠졌던 성장주, 그 성장주가 지금부터 또다시 불을 뿜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투심 안정과 더불어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하락도 멈추기 시작할 것이라고 전망을 한다고 합니다. 기름들이 최근 들어 보시다시피 5월 되면서 조금은 악재는 없어지고 호재가 많아지는 그러한 형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꼭 좋은 결과로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기업 두 가지를 보고 이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FNF 내수는 고성장하고 중국에서는 신기록. 메리츠증권은 FNF에 대해서 1분기 내수 시장에서 고성장하고 중국 매출은 신기록을 달성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2분기에는 중국 봉쇄 영향이 있을 거라며 주가가 하락할 건데, 그런데 만약에 주가가 눌림목을 준다면 매수를 추천하며 투자의견 매수, 적정 주가 24만원을 유지를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가격이 13만 얼마니까 거의 적정 주가가 2배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한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게요.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FNF는 1분기 매출익 전년비 57% 증가, 영업이익은 94% 증가, 영업이익률은 30%로 진짜 괴물같은 성적을 내보내고 있으며 또한 순이익도 전망치를 22.6%나 상회를 했다고 합니다. 판매 호조에 따른 영업이익률 증가 효과가 뚜렷하다고 밝혔다고 한대요. 그리고 그 와중에 중국에서 매출액은 1,500억이 나왔으며 전년 대비 200%나 증가며 신기록을 갈아치웠다고 합니다. 진짜 엄청난 성장세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2분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건이 터졌습니다. 바로 중국의 봉쇄. 그러므로 중국의 봉쇄 영향이 작지는 않기 때문에 매장 휴점 등을 반영해 2분기 중국 매출은 700억으로 거의 1분기 대비 반토막 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하지만 결국은 이거를 전부 다 회복하며 또다시 신기록을 달성할 거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해서 눌림목을 주면은 그때는 매수로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FNF의 실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대비 올해 거의 2배 가까이 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도 성장, 내후년에도 성장을 합니다. 연평균 10% 정도 성장을 하고 있죠. 하지만 최근 들어 주가가 조금 많이 빠지면서 지금 현재 예상포가 13밖에 되지 않는데요. 이 정도면 충분히 매력있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으며 그리고 또한 차트를 보다시피 조금은 떨어지는 칼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중국의 봉쇄 소식에 조금 더 하락을 한다면 당연히 매력이 갈수록 커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실적이 깡패라고 볼 수 있겠죠. 이 FNF는 충분히 미리 공부를 한 다음에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바닥을 찍고 올라올 때 조금은 공격적으로 매수를 할 만한 기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HDC 현산 영구적 사업가치 훼손 투자 의견 목표가 하락. 현대차증권은 HDC 현산에 대해서 외주주택 분양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데다가 자체 현장 착공이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광주 화정 사고 이후 사업가치 훼손에 따라 사업 규모가 축소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투자 의견 중립 그리고 목표 주가도 종전 대비 50%나 하락한 15,000원으로 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가가 15,100원이기 때문에 사실상 매도 리포트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HDC 현산의 현재 흐름을 봤을 때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는지 바닥을 다지는 그런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만 그런데 상승률도 동시에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조금 회복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거를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건설주를 투자를 해야 된다면 다른 걸 한번 공부해보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데 굳이 태풍이 왔는데 낚시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HDC 현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일 또 더 재밌는 뉴스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기니셨습니다. 빠이요.